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날로 고조되는 한일 간의 긴장 관계를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일 영토 분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선 한국 정부가 전날 16억 9천만 원을 들여 기후변화 감시소를 설립하고 독도 경비대장의 직급을 격상하는 등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두 가지의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도발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한국의 분위기와는 달리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엔고와 식품의 방사성 오염, 쓰나미 피해 지역의 재건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묻혀 독도가 대화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애쉬켄 미술학원이 브루클린 커뮤니티 후원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는 노스 브루클린에 대한 영 아티스트들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회입니다. 오는 8월 2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미술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한항공의 새로운 비행 A380이 8월 9일 취향 행사를 개최합니다. JFK 공항 터미널 대한항공 출국장 퍼스트 클래스 카운터에서 모이며 A380 탑승, 도착한 고객 및 승무원 인터뷰도 함께 진행합니다. 2011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김남수 목사가 심우하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올해 강사는 포항중앙교회의 서임중 목사가 초청되며 대회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어린이 집회도 함께 열립니다. 또한 대회 일환으로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와 청소년 집회도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디지털을 읽는 10가지 키워드입니다. 넘쳐나는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무분별한 수용, 일방적인 신뢰. 우리는 혹시 기술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에 비해 뒤떨어진 이해의 간격을 넘어서는데 길잡이가 돼줄 디지털 문화 입문서입니다. 독자들은 아이폰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오늘날 디지털 문화에 대한 다양한 풍경에서부터 참여 문화와 디지털 민주주의 같은 기술 발전이 불러온 사회적 변화까지 이 책 한 권으로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MK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 유권자센터가 최근 뉴욕과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소상인 업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유권자센터는 3일 뉴저지주 포트리타운 의회를 방문해 아만드 폴 한 시의장을 대상으로 바이 로컬 샵 스마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 주요 사례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객들이 대형 스토어에서 사용하게 되는 금액의 10%를 지역 소상인 업소에서 소비하게 될 경우 경제 효과가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캠페인입니다. 만일 커뮤니티 내 상가에서 쇼핑을 하게 된다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지역으로 환원되는 경제 효과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가져오게 돼 결국 지역 업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와 해켄색 지역의 공실률이 대략 18%였으며 소상인 가게들이 불경기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인 업소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보고받은 폴 한 포트리 시의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많은 소상인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인 유권자센터는 지역을 확대해 북부 뉴저지 파라무스 노스베일 등의 지역 정치인들과도 면담을 갖고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 지역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그레이스 맹 주 하원의원과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이번 프로젝트를 설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소상인 업소들의 경기 활성화 운동이 점차 확대해질 것으로 커다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인 유권자센터가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이번 바이 로컬 샵 스마트 프로젝트가 미 주지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한인 지역 소상인 업체들의 경기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8월 5일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비 소식 있습니다. 덕분에 최고 기온 82도로 떨어지면서 무더위 한풀 꺾이겠습니다.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8월 6일 날씨입니다. 5일 비 소식 여파 6일까지 이어지며 최고 기온 83도까지 올라갑니다. 구름도 약간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화학물질이 태양에서 방출된 자외선 방사선으로부터 피부의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암 유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세포를 손상해서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조기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반응산소종의 형성의 주 원인인데, 바르셀로나의 과학자들은 포도에서 추출된 플라보노이드는 피부 안에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이 반응산소종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포도뿐만 아니라 포도주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도의 계절에 아주 좋은 소식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주재원이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지사가 있을 때에 본사에서 지사로 발령 나온 사람을 일컫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영주권이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도 빠르면 3개월에서 아무리 많이 걸려도 10개월 이내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취업 이민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펌이라고 하는 노동청의 허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직접 I-140이라고 하는 이 청원과 그 다음에 I-485라고 하는 이민 인터뷰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MKTV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명한 주부는 한남체인을 찾습니다. 한남체인 제공이었습니다.